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린 사연을 들고 왔는지라 어디서부터 이 사연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글을 쓰려 하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저는 애들 아빠랑 결혼하고 산 20년 동안 이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며 주부 겸 월급 없는 공짜 알바생으로 살다가 50살 들어서며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 겸 이제서야 남편 내조만 하며 사는 진짜 배기 주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결혼 후 3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그 당시 생전 해본 적이 없는 식당이란 업종에 뛰어들어 가게에 한두 평도 아닌 큼지막한 식당을 차려냈어요. 돈만 벌겠다며 갖은 고생을 다 했고 처음 한동안은 식당 장사가 정말 잘 되었어요. 상권이 밀집해서 다른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참 자주도 저희 식당을 찾아오더라고요. 멋모르고 남편 따라 식당 일을 시작해서는 출사를 하면서 전후로 3달 딱 쉰 것 말고는 아이를 저희 친정에 맡겨놓기까지 하고서 남편을 따라 출근을 했습니다. 이 돈이 다 우리 돈이니까 따로 월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길래 무보수로 갖은 고생 다하며 그래서 날랐고요. 그래도 점점 집안 살림이 나아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마냥 힘들게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쯤 IMF가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식당 손님들도 정말 뚝 끊기더라고요. 손님들이 사장님들밖에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 말아먹는 사장님들이 죄다 식당으로의 발길을 뚝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참 돈을 모은 걸로 다른 식당도 차리겠다면서 이미 가게 임대계약까지 다른 동네에 해버리고서는 인테리어 시공을 막 시작했던 남편도 결국은 수익은커녕 빚만 가득 지고서는 거의 2년가량을 꼼짝없이 그 빚에 묶인 채 당장의 돈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필 그 인테리어 시공업자도 돈을 다 받아놓고서는 사업이 망했다면서 도망가버린 바람에 저희 남편은 가게 2군데에 임대료를 낼 상황이 못 되어 결국 다 처분을 했고 그 돈으로 빚 갚고 애 하나 키우다 보니 바닥은 금방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보다 딸내미 고생하는 꼴을 보기 힘들었던 저희 아버지가 기회 한 번 더 주는 셈 치면서 남편에게 이전과 같은 식당 하나를 다시 차려주셨고요. 그 돈 받으며 저희 남편은 아버지 앞에서 큰절까지 여러 번 올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빌려주신 돈은 금방 갚아낼 거라면서 의지를 다지면서 다시 일궈낸 것이 지금까지도 성황리에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식당이에요. 여기서 저는 불과 3년 전까지 제 젊은 날과 남편과의 결혼 생활까지 모든 날을 다 바쳐서 일을 해왔고요. 그렇게 저는 둘째도 낳았고 첫째랑 둘째를 돈 걱정 없이 잘 키워내면서 2아이들을 모두 성인이 되는 날까지 뒷바라지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취직해서 좋은 회사 다니며 일 잘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서 얼굴 못 본 지가 꽤 된 상태이고요. 겉으로 봐서는 아이들도 잘 키워냈고 집안에 돈 줄인 식당도 장사가 잘 된다고 하고 저는 3년째 일을 그만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까지 하니 뭐가 도대체 걱정이겠냐고 의문을 던질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나한테 지난 IMF 때보다 더 지독한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해본 적 없었고 든든한 아들이 2이나 있는데도 그 나이 처먹은 남편의 머릿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첫 시작은 지독할 만큼 오래되었어요. 지난 4년 전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 석자를 부르더라고요. 야, 장미! 너 장미 맞지? 라면서 결혼하고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리운 적이 없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니 반가운 친구인가 싶은 마음에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니 저희 식당 구석편에 자리한 테이블에서 저희 또래 중년 남자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친구의 얼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학 시절에 잠깐 교양 과목을 같이 들었고 그걸 계기로 여러 번 캠퍼스 안에서 밥도 같이 먹은 적이 있었지만 남자친구 사귄다며 주변 여자친구들과 연락을 끊어버리더니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힘들다고 울고 불고 연락이 와서는 통화를 1시간이나 늘어지게 하던 나름 동기들 사이에서는 남자만 사귀면 남자에 환장하고 친구가 뭐고 거들떠도 안 보는 인정 없는 년이라 소문이 났던 그 여자애였습니다. 이름은 김예진이었고요. 대뜸 저를 보더니 반가운 친구를 보는 건지 아니면 가소롭게 비웃어주고 싶은 생판 남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너 여기 식당에서 일하니? 그 나이 먹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야? 체력도 좋다 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알아챘습니다. 얘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불쌍하고 딱하다는 소리를 돌려하는 거라는 걸요. 응, 몸뚱이 멀쩡한데 돈 벌어야지. 라고 말을 하니, 야, 너 내일 모레 쉰이야, 쉰. 정신 차리고 살아, 얘. 그러다 몸뚱이 아작하는 거 한순간이다. 알바에서 100만 원은 벌고 하는 소리야? 라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몸뚱이 생각도 못한 채 돈 100도 못 벌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투로 자꾸 저를 꼴같게 보는데, 아, 저도 사람인지라 그 친구 옆에 있는 남자들과도 눈이 마주치며 속이 팔리더라고요. 내가 겨우 이런 인성이 하찮은 애한테 이 가게가 우리 남편 가게라는 말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가게 사장 사무라는 걸 말한다고 얘가 나를 조금 다르게 볼 건지, 인성 덜 자란 년을 앞에 두고서 짧게나마 고민이 스쳐가던 그 순간 저희 큰아들이 가게에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하면서 저를 불러주더니 익숙한 듯 남편이 잠시 일하느라 자리를 비운 카운터에 들어가서는 자기 노트북을 켜서는 뭘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자주 가게에 놀러와서 일손 필요하면 돕거나 지 하고 싶은 거 와이파이 연결해서 놀던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친구 옆에 있던 중년 남성들이 아, 여기 사장님이셨어요? 라면서 그제서야 저를 보며 놀란 듯 말을 걸었고, 그러자 에이진이 그년도 아, 여기 니네 가게야? 라면서 주변에 테이블 빈 곳이 하나 없이 꽉 차 있는 가게 안을 보고서는 입을 다무지 못하더라고요. 그 꼴이 너무 우습고 가소로워서 100만 원이 뭐니? 얘 용돈도 아니고 여기 한 달 수익이 1000단위인데? 라는 말과 함께 호련히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후 일하면서 그년이 또 식당을 찾아와 뭘 또 속 뒤집어지는 말을 던지지 않을까 싶어 괜히 신경이 쓰였고, 거울 속 내 꼬라지가 정말 너무 하찮고 나이 들어 보인다며 괜히 얼굴에 분칠도 더 해보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식재료를 사오느라 가게 출근이 늦은 적이 있었는데 애진이 년이 저희 식당에서 남편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어디서 껌 좀 씹은 것 같은 어르신 한 분을 데려와서는 제 남편이랑 키득거리다가 가게로 들어오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걔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야, 여기 네 가게 아니라며? 네 남편 가게라며?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가게가 20년 넘게 같이 살고 일한 마누라 가게이기도 한 거고, 이 가게 차리는데 필요한 돈을 다 우리 부모님이 주셨으니 내 가게라고 해도 무방한데 왜 그걸 굳이 네 가게인지 아닌지를 정의하면서 제 앞에서 그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인사도 건너뛰고 남의 가게에 와서 명의 따져대고 있는 친구가 같잖아서 그게 왜? 라고 받아치니 된장찌개 하나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지? 라면서 그 와중에 말을 돌려서는 서비스를 달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나이 처먹고도 친구 우습게 하는 건 여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도 친구가 저희 가게를 제법 자주 찾아왔습니다. 꼭 손님이 없는 이른 시간대, 제가 출근하지 않는 그 이른 시간대에 찾아와서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을 했고, 신경이 쓰이긴 했고 무슨 말을 나누는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은 제 친구니까 잘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만 하길래 제가 괜한 생각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솔직히 전 친구의 지난 대학 시절을 떠올려보면 쟤가 남자를 마음만 먹으면 꼬신다고 달려들고 매달리는 짓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라 내심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친구 녀석 하나 때문에 가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째 몸보다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듯 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관절이 너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한 번 하고 난 후로는 일을 쭉 쉬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식들도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는 바람에 남편도 더는 우기지 못한 채 알바생을 추가로 고용했고, 저는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휴식다운 휴식을 가져보면서 진짜 주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간은 무보수로 일을 해왔었고 남편이 살림이 필요한 돈은 다 알아서 지불을 해줬던 바람에 뭐 하나 제 손에 닿은 게 없었는데 50이 되어서 제가 이 짓을 하나도 배워가며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휴식을 취하면서 살다 보니 친구도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었고, 그러다 아주 가끔씩 저희 남편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봤는지 저한테 너 왜 요즘 안 보여? 하는 문자를 친구가 보내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우리 가게 단골로 자주 찾아오고 있구나 싶긴 했죠. 그렇게 저를 찾는 연락이 오면 집에서 놀아 이제 라며 배알 좀 꼴리라고 답장도 해봤고요. 뭐 그런 답장 보내면 친구는 언제나 그랬듯 답장 없이 문자를 씹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창 소식이 없고 또 손님으로만 쭉 찾아오고 있는 줄 알았던 친구가 얼마 전 저희 가게 앞치마를 메고서 자기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아니, 하고 많은 사진 중에 남의 가게 앞치마를 맨 사진을 프로필에? 보통 같으면 가게 홍보해주는 거라면 좋아를 할 텐데 이 친구 짓은 참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뭔가 제 직감도 그리 좋지 못했고 말이죠. 그래서 하루 날 잡아 갈까 말까 하다가 오래도록 자리를 비웠던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다니니 식당에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작은 아들도 군대에 있어서 식당 근처를 가지도 못해서 우리 가족 중에 식당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건 남편 하나뿐이었고 그래서 모처럼 오랜만에 찾아가 직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기 좀 드높이겠다며 손에 우리 식당에서 안 파는 간식거리를 좀 두둑히 챙겨왔어요. 퇴근하고 집 가서 먹으라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정말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글쎄 제 친구가 저희 가게 안에서 남편이랑 둘이 앞치마를 메고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남편 옆에 내가 아닌 그년이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제 가게에 고용이 된 채로 직원이 되어서는 남편이랑 농담 따먹기라도 하고 있는지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게에 있다가 저를 맞이하는데 순간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너 지금 내 가게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 남편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중간에 끼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나서서 대답하더라고요. 나 여기서 일해. 몰랐어? 오빠 미희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말입니다. 내 남편한테 친하지도 않은 원수 같은 친구가 오빠라며 직원으로 들러붙어 있다니. 그런데요, 더 웃긴 건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네 남편 가게를 왜 자꾸 네 가게로 가는 거야? 사장한테 정식으로 허락받고 일한다는데 네가 옆에서 왜 그래 사람 무안하게? 라고 화를 냈어요. 오히려 듣고 보니 맞는 말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도리라는 게 있지. 친구 남편 가게인 걸 뻔히 알면서 친구한테 한번 말을 하지도 않고 사장이란 사람이 나하고 남도 아닌 내 남편인데 내 남편 앞에서 니꺼 내꺼 자꾸만 저번부터 가려내기를 하는 친구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 먹고 남편이 바람이 난 거라 확신을 하고 의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혼자 교양 떨고 참고 인자하게 굴기에는 정말 그날 이후 마음이 너무 들쑥날쑥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봐도 퇴근하는 남편을 봐도 이 사람이 어제 내가 알던 사람이 맞을까 싶어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정신병이 나게 딱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남편의 가게 안에 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친구가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부쩍 자주 가게를 할 일이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저는 남편이 배려해주니까 카운터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일을 하고 친구는 제가 했었던 서빙 일을 맡아서 바쁘게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카운터 일을 알고 있는 듯이 행동을 하곤 했어요. 제가 카운터 캐시하는 열쇠가 어딨냐고 찾고 있으면 여기 넣어놨어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거기 있으면 꼭 졸립더라 라면서 마치 앉아서 일을 해봤다는 듯 말을 하고 말이죠. 저희 부부가 여태 계속 일을 하면서 거의 규칙처럼 정해놓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알바생한테 절대로 카운터를 맡기지 않는 거였거든요. 돈 관리는 전적으로 가족들이 알아서 돌아가며 하든 책임지고 혼자 하든 관리를 하는 것을 룰로 정해뒀습니다. IMF 터졌을 때 직원이 저희 가게 캐시를 들고 튀어버린 바람에 그날의 쓰라린 기억으로 인해서 돈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지도 모르겠는 친구가 카운터 의자에 앉았다고? 게다가 캐시하는 열쇠 위치까지 알고 있고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떤 날에는 주제넘게 네가 좀 나와서 서빙을 해. 나도 좀 앉아서 일해보자. 하면서 저한테 어디서 일을 해라 마라 시키기까지 하고 말이죠. 쟤가 누구 백을 믿고서 저렇게 알바를 하며 나대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증이 의부증 뭐 이런 걸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뭐라도 알아내야겠더군요. 더군다나 가게에 분명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카운터에서 카메라 녹화본을 확인하려 하자 그게 주기적으로 삭제가 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삭제일이 바로 며칠 전이었던 시구로 계속해서 누가 삭제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아차 싶었죠. 내가 분명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들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가 필요한 거니 카메라 같은 거 식당에 좀 설치해달라고 말입니다. 뭘 사야 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부탁을 한 건데 아들은 아빠 식당에 무슨 일 있어? 라면서 불안한 듯한 눈빛을 보내다가 결국은 엄마 뜻대로 해주겠다며 어디서 혼자 인터넷을 막 뒤지더니 설치할 필요도 없는 볼펜같이 생긴 소형 카메라 하나를 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넘도록 저는 웬만하면 카메라를 놔뒀다는 것을 잊은 채 살아가려고 괜히 집에서 이불 빨래를 하고 그릇을 다 꺼내 다 닦아가며 벼랑간 집안일이란 일은 다 사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녹화 용량이 많아 더는 저장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먼저 카메라를 확인할 거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그래 보자 라는 말과 함께 둘이서 가게를 찾았습니다. 늦지막히 가게 손님들이 다 빠진 시간에 가게로 아들과 함께 가자 남편 그리고 주방 이모님들 그리고 친구까지도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 반가운 반 당황한 반인데 저는 신경 쓰지 말고 마감 빨리 하라며 특히 친구에게는 더 매정히 일하라며 재촉을 했죠. 남편도 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오니 괜시리 긴장을 한 듯하고 친구는 긴장한 남편 눈치를 보면서 입을 꾹 닫고 일을 했고요. 결국 그러고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일이 끝났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을 알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주방 이모님이 가게를 나가시다 말고 저를 잠깐 손짓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다 알고 온 거야? 오늘 확 터뜨리려고? 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며 제 눈치를 살피시길래 뭘 다 알고 왔다는 건가요? 라며 모르겠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니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라면서 말을 한참이나 못 이으시더라고요. 오래도록 함께 일해오며 저를 따로 불러내 뭔가 일에 대한 투정을 부려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사적인 대화 자체를 나눠본 적도 없었을 만큼 일에 칼같았던 분이신데 저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에 상당히 이상함이 느껴서 더 훅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하면서 궁금해 죽겠다는 듯 자꾸 질문을 던질 순간 밖에서 남편이 퇴근들 안 해요? 하면서 저희들을 부른 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제 친구까지도 저희 두 사람을 불현듯 빤히 쳐다보는데 이모님이 눈치가 보였는지 어쩔 수 없던 표정을 지으며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눈이 한번 마주쳤는데 왜인지 저 두 사람을 밖에 있는 남편과 친구를 싸잡아서 가리키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할 말이 있다면서 남편과 친구에게 두 사람 퇴근 안 해? 오늘 내가 마감하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봐. 라면서 그 둘을 보냈고요. 이모님과 아들과 셋이 어느 순간 똘똘 뭉쳐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내미도 식당에 들어와 보니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뭔가 남편과 그 친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제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을 의심하며 저희 쪽에 서서는 경계 어린 눈빛으로 지 아버지랑 제 친구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친구는 뒤가 많이 캥기는 건지 자꾸만 가게를 들여다보고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친구는 혼자 퇴근을 해버렸고 남편은 자기도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확 닫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저 둘이 꼭 가게를 다 마감하고 나서도 절대로 먼저 퇴근하는 법이 없었어. 꼭 둘이서 뭔 짓을 하는지 가게에 남겠다면서 일이 다 끝난 게 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일이 남았다는 말을 하면서 둘이 가게에 남더라고. 나도 이제 늙어서 일을 그만둬야 할 판인데 이왕 그만두는 거 그간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자기한테는 꼭 말해주고 싶었어. 라면서 저희 남편과 제 친구 사이에 뭔가 의심 가는 정황이 포착되어 왔다는 소리를 용기내어 해주시더라고요. 살떨리는 심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은 제 뜻을 이해한 건지 가게 안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를 꺼내왔습니다. 그 바람에 이모님도 놀라셨고 가게 밖에서 유리창 안으로 훤히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도 화들짝 놀라했어요. 문을 열어달라 막 성화를 부리는데 저희 아들은 사실 엄마 나 여기 오는 길에 카메라에 찍힌 거 다 보고 왔어. 라며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충격받은지도 모르고 안 봐도 된다고 그냥 일부만 보고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다 뭔 소린가 싶더군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 그냥 그 카메라 녹화 보니 자동으로 연결되어 보여주는 아들의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님과 둘이서 동시에 이런 잡것들!
이라며 그간 식당에서 진상들한테나 몰래몰래 쓰던 욕짓거리를 해가면서 둘이서 씩씩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글쎄 그 화면 안에는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식당 안에서 친히 불까지 끄고는 겨울이 춥다며 카운터에서 제가 덮으려고 산 담요를 식당 바닥에 깔고서는 한바탕 옷을 벗고 뒹굴어대는 두 년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식당 바닥 위에서 뭐가 그리 급했는지 똥물 새끼 마냥 서로 고기 냄새 다 배어있는 옷을 벗어놓은 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워서 덤벼대는데 식당 밖에 가로등불이 많아서 그런지 불이 꺼져 있는 식당인데도 남편과 친구년의 몸뚱이가 정말 훤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듯 주저앉아 버렸고 영상을 멈춘 아들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저를 이모님께 잠시 맡겨놓은 뒤 밖으로 나가서 남편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아빠, 여기 카메라에 아빠랑 그년이 가게 안 CCTV에 삭제하는 것까지 다 찍혀있어. 아빠랑 그년이 엄마 담요로 이 가게 안에서 한 짓거리들까지 다 찍혀있고 이 가게 외할아버지가 차려주신 거잖아? 아빠는 엄마한테 이런 쓰레기 짓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라면서 차분히 말하던 아들 눈에 어느새 눈물과 분노가 서려서는 지 아버지 멱살을 잡아 끌고선 제 앞에 억지로 무릎까지 꿇리는데 남편도 아들내미 화난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내가 잠시 일하느라 여자에 미쳤나봐. 자꾸 옆에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진짜 정신이 돌았나봐 하면서 뒤늦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이모님은 한결같이 남편에게 욕을 퍼부어주고 계셨고 살다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사장놈은 또 처음 본다 야.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퍼러지 같은 놈. 이라며 머리통을 한 대 갈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만둘 거라 너는 사장도 아니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저는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게. 네가 뿌린 씨앗이 재앙이 되는 걸 보게 해줄게. 라면서 그 카메라를 집어들고 아들의 부축을 받은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 나이 먹고 남편 놈이랑 주먹질을 해봤자 제 뼈만 으스러질 테니 몸은 사렸고요. 이 나이에 돈과 명예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에 특히 제가 아는 남편 놈한테는 그게 최고였기에 저는 그 다음날 가게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그 동네 가게 사장님들 모임방에다가 알렸습니다. 남편 놈이 직원이랑 가게에서 그짓하다 걸린 바람에 애초에 이 가게에 100%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진 저희 아버지의 딸인 제가 가게를 처분할 거라고 남편은 당분간 이혼 소송으로 많이 바쁠 테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단체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저는 이모님의 응원과 아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남편에게 그간에 재산분할 청구와 더불어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고 친구년에게도 소송의 화살을 쏴버려 상간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네요. 그런데요 막상 소송을 걸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안부터 멀쩡한 가게까지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버렸던 그년이 글쎄 유부녀였고 이미 바람을 피워서 전 남편한테서 이혼소송을 당해 소송전을 하던 중이었더라고요. 인연이 글쎄 바람 한번 피우고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이 제 남편을 물어서는 취업까지 하고서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던 중이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남편은 저게 양다리였어? 라면서 친구한테 갖은 욕을 퍼부으며 지들끼리 불륜에 불륜이었냐는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그 꼴이 어찌나 못나고 볼품없어 죽겠던지요. 아들이랑 같이 혀를 내두르면서 남편과는 완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랜 결혼생활에 미운 정마저도 뚝 떨어져 버렸네요. 어차피 가게 처분하고 재산 분할을 해봤자 저희 아버지 돈으로 일궈낸 가게였고 여전히 그 가게 명의가 저희 아버지여서 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상간녀 유자료까지 더하면 충분했죠. 대신 남편은 그 사이에 친구년 전 남편한테 이중으로 또다시 이혼 소송 전부터 알고 지내며 불륜을 피운 놈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상간남 소송에 걸려버린 바람에 판결이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소송당하고 해결하느라 가게 일할 때보다 어째 더 바빠진 듯 하고요. 아니 더 확실히 말하면 그 사이에 아주 폭삭 노화가 찾아온 듯 하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남편 평생을 가게 일만 하다가 좀 일탈을 한 것 같은데 평생 일궈온 가게마저 집 불륜으로 동네 소문나 말아먹고 와이프한테 도로 뺏기고 급기야 애들한테 버림받고 이혼까지 말년에 당해버렸으니 불륜의 대가가 이 얼마나 참혹하고 냉정하단 말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이니 부디 남편이 참회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한 채로
남은 노년이라도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마늘 쑥 먹고 사람 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사람 행세는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6년 차라고 말하고 다니던 제가 이제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게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 하나를 말 한마디로 조져버린 저희 악마 같은 시댁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 월급은 다들 아시다시피 쥐꼬리만한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지는 공직에서 높은 자리를 꿰차시며 호봉도 높으셨고 두 분 모두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연금을 함께 받는지라 노후 걱정도 없으셨어요. 비교적 사이좋은 부부 사이를 오래도록 유지도 해오셨고 그래서 저는 딱히 문제 있는 가정이란 걸 가까이서 접해보지 못한 채 구김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운이 아주 좋은 케이스였죠. 저는 대학 시절 러시아어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현재 언어를 살려서 결혼할 적부터 지금까지 평범한 무역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남편은 결혼할 적만 하더라도 저와 완전히 다르게도 스타트업을 시작한 뒤 일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는 집안의 배경도 일도 모든 것이 정말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명문대도 졸업했고 대기업에서 돈도 많이 받으면서 인정받던 남편이 결혼할 즈음에 일을 그만두더니 갑자기 회사 후배들이랑 사업을 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을 차려냈고요. 그로 인해 거의 결혼 초반, 아니 결혼하고 거의 내내 저는 집안의 기둥 역할을 자처하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써야 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의 근원이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금방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을 가진 채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실제로 결혼을 할 당시에도 남편이 금전적으로 여기저기 투자 요청하고 다닌다고 정말 정신없이 일만 하고 식장에는 거의 몸만 들어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 저는 뭔 생각이었는지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또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는 좋아하는 감정만이 앞서서는 그래도 괜찮아 라며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이런 남편을 사윗감으로 탐탁지 않아 했어요. 딸내미보다 일이 좋아 죽겠어 보이는 사람을 어느 부모가 감히 사위로 좋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위를 대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또 불안불안해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 아빠만큼 잘 살아갈 자신이 있어 라는 말로 몇 번이고 위안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딸내미가 좋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 큰 네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라며 점점 반대하던 마음을 체념하셨고요. 반면 이런 친정과는 달리 시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양쪽 다 공무원이란 것에 대해서 공직자의 외동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자랑할 거리가 된다며 저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쓰잘데기 없이 대단하셨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시어머니는 니네 부모님은 우리 아들을 정말 업고 다닌 만큼 반기시겠다. 내가 이렇게 널 며느리로 환영하고 있으니 말이다. 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이 저를 며느리감으로 대환영을 하니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겠다는 오두방정을 떠셨어요. 돈이 유복한 집도 절대 아니었고 그저 아들내미가 벌어오는 돈에서 용돈을 받아가며 노후 대책 없이 살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집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그간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내미 하나뿐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뽀대나긴 하는지 공직자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오버를 하면서 동네방네에 저까지 자랑을 하고 다니시던 바람에 제가 정말 부담스러워했죠.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랐으니 가정교육을 잘 받았을 거야 라고 제 앞에서 재차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말하시는 가정교육이라는 게 뭔 말인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온전히 시어머니에게 복종을 하는걸요. 결혼하고서 몇 차례나 결혼하고서 한 6년 동안 내내 시어머니께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던 말은 바로 가정교육을 정말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였습니다. 퇴근에 야근까지 집에 늦게 들어가게 생겼는데 집 가는 길에 굳이 시댁을 들리라고 해서 어머님 저 오늘 야근을 해야 해서
집도 10시 되어 겨우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야근 없을 때 찾아뵈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시어머니가 오늘 오라는데 내일이든 모레든 그건 네가 정하면 안 되는 거지. 오라면 그냥 군말 안고 와야지. 라면서 화를 낸 바람에 그날 퇴근하고서 시댁에 갔다가 겨우 미역 한 소끔 얻어서는 집으로 돌아갔었고요. 공휴일에 모처럼 소중한 늦잠을 자다가 꼭두 새벽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못 받기라도 하면 몇 통의 욕을 섞은 문자가 와 있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는 시모 전화를 감히 안 받냐 면서 저희 엄마 욕도 써있고 제 욕도 써있고 참 별나고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주말에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 일하고 집안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집으로 또 오라길래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자 그놈의 가정교육을 또 운운하시면서 벌써 나랑 네 남편 사이를 갈려놓으려 하는 거니? 가정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라면서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을 욕보이기까지 하셨죠. 저야말로 며느리를 지 종으로 아는 건지 바빠 죽겠는데도 밤이건 낮이건 수시로 불러대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존칭을 쓰기도 싫지만 최대한 어른을 향한 예의를 갖춰 기분을 맞춰드리고 있는 건데 슬슬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화도 나서 남편이랑도 신혼 초반에 시어머니 문제로 많이 다퉜었고요. 서러웠던 건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기 엄마도 젊은 적에 시집살이를 많이 당해서 본 게 그런 것밖에 없어 며느리를 잘 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 엄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도 젊은 적에 돈 없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으니까 무조건 늙은이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나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요. 저로서는 가슴이 사무치게 서럽고 힘들고 누구 하나 마음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남편이 믿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참았습니다. 참지 않으면 이혼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그쯤 저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결국 첫 아이를 낳고서도 아이를 생각하며 참자, 참아야 해 라고 주문을 외우던 것이 둘째 아이까지 낳고 나서는 저희 시어머니를 향해서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불만을 가지면 내 마음만 괴롭고 멍이 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별나게 지랄을 떠시는 시어머니의 말들을 다 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한테 이쁨을 받으면 어떻게든 고부관계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시아버지께 잘 보이려는 노력도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절대로 집안일에 간섭도 하지 않고 나몰라라 뒷짐지는 태도를 아주 젊은 적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인지라 제가 감히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거의 시어머니와의 전쟁 속에서 홀로 버티며 살아갔던 시절이라고 말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남편의 저를 향한 무딤은 익숙해져 갔고 그럼에도 저는 제 아이들의 아빠란 이유로 저 혼자만의 굳건한 사랑을 지켜가면서 결혼 생활을 버텨가고 있었는데요. 그 결혼 6년차 되던 작년 말에 집안에 웬일로 경사가 다 생겼습니다. 재작년부터 조금씩 입질이 올라오더니 남편이 투자를 제법 여러 곳에서 많이 받게 되며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저야 스타트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거의 수십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얻게 되었어요. 땡전 한 푼 없던 그간 내내 제 월급으로 생활을 해오다 재작년에 조금씩 월 100만 원 정도는 보탬이 되더니 급기야 졸지에 수십억의 자산으로 불어난 겁니다. 물론 일부는 회사에 쓸 돈이기도 했지만 개발자인 남편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도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었고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뭔가를 해낸 것 같다면서 기뻐하고 아이들이나 저한테도 전에 없는 미소를 한가득 품은 채 대해주니 마음이 슬슬 놓이기 시작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딱 이럴 때를 두고서 하는 말이란 생각에 앞으로 남편이 더 성장해 나갈 모습이 기대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낙은 개뿔 시어머니가 오기 시작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아니라 고생 끝에 시어머니인 꼴이었습니다. 남편의 투자일치 성공과 함께 그 소식을 듣고는 동네방네 또 자랑질을 하고 다니던 저희 어머님은 유독 전과는 달리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오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는 전화를 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 마라 하던 분께서 남편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과 함께 뜬금없이 저희 집을 들락날락 하시며 급기야 저를 집안에 좀생하고 있는 도둑년 취급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남편과 애 둘을 낳고 살고 있는 와이프이고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집안의 가장 역할을 자처하며 내 월급 몽땅 쏟아부어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한테 제가 조그마한 10,000원짜리 귀걸이 하나라도 차고 퇴근을 하면 제 허락도 없이 이미 집안에 들어와서는 넌 내 아들 돈이 귀한 줄 모르냐? 어디 할 짓이 없어 귀걸이를 사매고 다녀? 라는 참 얼토당토 없는 말로 시비를 걸며 혼을 내셨고요. 제가 내 남편 돈 좀 쓰겠다는데 남편이 쓰라고 준 생활비를 이제야 좀 속 편히 써보겠다는데도 그놈의 내 아들 돈이라는 말을 계속 언급하면서 저를 도둑 취급하면서 의심을 했어요. 남편이랑 애들 먹이러 사는 음식 하나하나를 허투루 쓰는지 검사해야겠다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으로 와서는 냉장고 확인을 하기도 했고 안방 쳐들어가서 제 옷장 검사를 하는 건 또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거의 야근은 밥 먹듯이 하던 데였는데 저는 그 매일을 남편 없는 저녁 내내 시어머니께 시달리면서 아이들 육아에 살림까지 다음날은 또 출근을 해야 하고 몸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귀엽고 저에게 누명을 씌워서 남편과의 사이를 갈라놓자마자 이혼을 시켜버리는 쾌거를 이루셨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콩알만해집니다. 제 인생에 그런 계략을 당하게 될 줄은, 그것도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당할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네요. 제가 글쎄 저보다 2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웬 아저씨랑 바람이 나버린 걸로 남편의 오해를 사버린 겁니다. 그것도 제가 바람을 핀다는 증거까지 확보가 된 채로 명확히 말이죠. 저도 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절대 아가씨 소리 못 듣습니다.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산지 오래고 얼굴에 주름도 있지만 나도 여자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요. 나도 젊은 내 서방이 더 좋고 잘생긴 내 서방이 더 좋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중년 남성이랑 제가 손을 잡고 있고 같이 장을 보러 가고 모텔거리로 누비는 사진이 찍혀서는 남편의 회사로 배송이 되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일하다 말고 회사에 있는 저를 불러 집으로 뛰어오게 했고 그 사진을 보고서 전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결백만을 주장했지만 결국 남편은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죽일년 당장 내쫓아! 라면서 몇 번이고 고함을 질러대고 심지어 제 뺨까지 여러 차례 치며 정말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급기야 화가 난 남편도 애들 봐서라도 그냥 짐 싸서 나가 라면서 저를 쫓아낸 바람에 저 그냥 그러고 맨몸으로 집을 나왔어요. 애들 생각에서 차마 소송으로 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 와중에도 애들만 생각하면서 애들 양육권과 교섭권까지 들먹이며 욕을 퍼붓던 남편에게 애들 얼굴이라도 가끔씩 보게 해달라는 말을 한 채 조용히 친정으로 왔습니다. 깨끗하게 협의혼을 하고서 말이죠. 친정 부모님은 살아가기에 여유가 있으셨기에 당장 금전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간 내가 가정에 남편을 대신해 쏟아부었던 돈과 정성 그리고 내 마음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죽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죄스러워하는 저희 부모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과 억울함에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 사진 속 저는 분명 저 혼자 마트를 가고 있었는데 제 옆에 아주 교묘하게 저의 상간남이라고 주장이 되는 사람이 함께 들어가 있는 듯 옆에 찍혀 있었고 얼핏 되돌아 기억하기로는 또 다른 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서 제게 짐을 들어달라고 했었어요. 저야 당연히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고 단지 도움을 청하길래 도와드린 것뿐인데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고마운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그 손을 당장 뿌리치려다가 혹여나 이 사람이 내가 손을 잡았다는 걸 불결하게 생각해서 떼버렸다고 오해를 하실까 싶어 예의를 갖춘다고 딴에는 몇 초 정도 그냥 멋쩍어하며 손인사를 같이 하고 곧장 헤어졌습니다. 모텔거리에서 찍힌 사진은 도저히 제가 그런 곳을 간 적도 없고 심지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가 여기서 엉뚱하게 찍혀있는 건가 싶어서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어요. 누가 봐도 저는 그 남자를 보고 활짝 웃고 있고 그 남자는 저를 인자하게 쳐다보고 있고 저는 분명 어색한 웃음을 띈 것인데 그 사진 속에서는 누가 봐도 둘이서 마트 가고 모텔 가며 사랑을 속삭이는 불륜 커플로밖에 보이질 않았죠. 저도 이렇게 미치겠는데 사진을 본 우리 남편은 제 말이 들어갔겠냐고요. 완전히 속아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가려고만 하니 제가 싹싹 빌어봤자 제 사과가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옥 속에서 이혼을 견디며 억울해하며 그 앞 CCTV를 찾아보고 영상이나 그날의 흔적을 찾겠다고
미친듯이 혼자 폐인처럼 살며 돈은 벌어야 한다고 영혼 없는 귀신 마냥 출근하던 그 시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이름도 알고 있고 제 번호도 정확히 짚은 그 사람은 나 그 사진 속의 남자예요. 스카프맨 남자.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스카프. 저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던 그 사진 속의 남자가 스카프를 메고 있었거든요. 단번에 알아채고는 당신 뭐야? 당신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조져놓은 거야? 당신 도대체 누구야? 뭐하는 사람이야? 라면서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미친듯이 누군지 신분을 밝혀내라고 소리를 질러대자 그 남자는 제 화를 다 이해라도 한다는 듯이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기만 하다가 제가 진정을 하자 겨우 한마디 꺼내더라고요. 당신을 만나야겠어.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몇 달간 혼자 생고생하며 제 결박을 주장할 증거를 찾아대다가 급기야 사진 속의 그 장본인을 만나게 되었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이 사건의 전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의심은 갔으나 이 정도로 쓰레기급에 저급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로는 시어머니는 바로 자신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두 눈 뜨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이 남자랑 시어머니가 꼴에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간 남편이 저하고 자식들한테 생활비는 못 주더라도 자기 부모님 계시는 시댁으로는 용돈을 쭉 보내주고 있었는데 이놈의 할망구는 그 돈 가져다가 자기보다 젊은 남자랑 놀아나면서 또 용돈이나 주며 무서운 일탈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남편이 떼돈을 벌게 되면서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을 건덕지가 더 생기게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그렇게 제 생활비마저도 간섭하고 도둑년 취급을 하다가 급기야 저를 지 아들이랑 이혼을 시켜버린다며 자기 상간남이랑 계획을 세워서는 저를 쫓아내기로 작당을 했더라고요. 저랑 불륜을 저지른 척 같은 공간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진을 계획적으로 촬영했고 급기야 모텔거리는 아예 합성까지 해서 완성시킨 거라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쫓아내고 싶었음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면서 저도 모르게 불같이 언성을 높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분명 돈을 더 준다고 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잠수를 타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분명히 용돈도 더 준다고 했고 지 늙은 남편이랑 이혼하고서 나랑 살아준다고도 했었는데 분명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면서 저만큼이나 이 사람도 시어머니한테 자기만의 이유대로 빠기 쳐서는 욕을 하고 있고 둘이서 침 튀겨가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바람에 카페 안에서 결국 직원이 조용히 해달라는 주의까지 받고서야 겨우 주변 눈치 살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한때는 우리 부모님 가정교육까지 운운하던 그 모질이 싸가지 없는 싹수노란 시무의 계략이란 걸 안 이상 이대로 절대 가만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내 새끼들을 더는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할망구는 내가 머리털을 다 뽑아놔서라도 그 주둥이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내야겠더라고요. 저요 사실 이 남자랑 대화하던 것을 다 녹음해놨거든요. 남자도 녹음이라도 하려면서 저한테 녹음을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해줬고요. 회사고 뭐고 일단 그 녹음 파일과 함께 사진을 합성해서 허위로 위조한 것 그래서 내가 결국 남편한테서 이혼을 당하게 된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까지도 모두 다 법으로 걸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어머니께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봐야겠어요. 안 나오면 당신 아들하고 남편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 불륜 증거부터 당신이 나한테 한 짓거리를 다 까발릴 거야. 아, 고소는 덤이니까 알아서 선택해. 라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정말 불이 나게 급기야 신발까지 짝짝으로 신고서는 저희 친정앞 카페까지 택시를 타고 나오더군요. 제가 들은 변호사의 말을 따라 사기와 무고죄까지 들먹이면서 그리고 이혼의 책임을 묻는 정신적 피해보상 손해까지도 이건 절대로 시어머니 혼자서 금전을 마련할 수 있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상간남이라 자처한 그 남자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금세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카페 의자에 앉아있다 말고 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제게 애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미친년이었어.
내가 남자에 잠깐 홀려가지고 돈 한 푼 더 얹어주겠다고. 내가 미안하다 진짜로. 내가 다시는 안 이럴게. 내가 다시 네 남편 옆으로 돌아가게 할게. 맹세할게. 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채 사람들 시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제 마음이 충분히 위로가 되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개망신을 주겠다면서 급기야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 노인네 머리 정수리 위에다가 주르륵 떨궈버렸습니다. 이 할망구야, 할 짓이 없어서 사진을 조작해 며느리를 불륜녀로 몰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돌아가신 네 부모는 너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으로 추잡하게 늙은 거야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며느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 애들도 못 본 채 이혼하게 만든 네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정을 얻겠다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끝까지 커피잔을 다 떨궈낸 후에야 시어머니 얼굴을 닦아주지도 않은 채 저승사자는 이런 할망구 안 잡아가고 도대체 뭐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혼자서 그 카페로 나섰습니다. 나오면서 슬쩍 창가 안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창피한지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숙이고 있었고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은 절대로 어머님을 도와주려 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회사로 그 녹음 파일이 담긴 USB 하나와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 걸어낸 고소장 그리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서 이혼을 감행한 채 그간 생활비를 보태줬던 내 노력까지 무시하며 집에서 쫓아난 남편을 향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건 고소장까지 모든 것을 한 봉투에 담아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네 엄마는 이미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는데 너는 나한테 뭐라고 사과를 할 거야? 라는 문자도 보냈고요. 고소장부터 녹음기까지 다 확인을 했는지 남편은 전화가 걸려와서 좀 만나자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같은 놈 하나 잘 되는 날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군말 없이 자식들 키워내고 생활비 보태냈던 내 과거가 너무 한심해. 너 같은 놈이랑 그래도 이게 사랑이란 믿으며 살았던 내 과거가 너무 비참해.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대신 넌 나한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난 그 대가만 받고서 니들 가족들한테서 웬만하면 멀리 도망칠 거야. 니들 가족이라면 이젠 나 정말 지긋지긋해. 라는 말만 쏟아붓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남편은 애들을 데리고 저한테 와서는 애들을 맡겨놓으며 제발 용서를 해달라고 자기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또 지 엄마 편을 들면서 두둔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더 정내미가 떨어져서는 꺼져 새끼야. 주둥이로 할 수 있는 말은 그 와중에도 지 엄마 편드는 말밖에 없는 새끼. 라며 쫓아냈고요. 지금도 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한테 자꾸 용서를 빌며 다시 합치자고 하네요. 이대로 진짜 합치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 한다며 자식들을 어떻게 보겠냐며 울고 불고 급기야 자기가 번 돈은 다 저한테 맡길 테니 마음껏 쓰고 살라고 시어머니는 절대 보지 말고 살라며 조르는데 제가 절대로 다시 합칠 일은 없다며 몇 번 욕설과 함께 선을 그으니 최근 들어서는 어머니 고소를 취하해주는 합의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돈 20억을 준다네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아빠인 자기가 언제든 지불하겠지만 이 20억은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혼자 써도 된다며 그러니 제발 시어머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울고 불고 애원을 하는데 그 제안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돈 20억이면 그간 제 월급에서 나간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어마무시하게 남는 금액이니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제안이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 이혼하고서 폐인처럼 살았던 저를 생각하면 그래서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오며 늙어버린 저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또 시모한테 달려가 커피 아니라 구정물이라도 퍼다 흘려주고 싶은데요. 돈 20억에 커버치고서 봐줄까 생각 중인 지금 생각보다 기분이 홀가분하네요. 역시 돈이 최고인가 싶어 제가 속물인 것도 같지만 그보다도 그 시어머니의 상간남이 시어머니한테 홍군형을 내주겠다며 시아버지한테 접근해서 그 모든 사실과 자신의 불륜까지 알린 바람에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니 나 없이도 시모는 지금 충분히 제정신이 아니겠구나 싶은 마음에 전 호련히 돈만 받고 떠나려 합니다. 그놈의 집구석 진짜 이젠 안녕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그저 앞날 창창한 젊은 나이로 봐주신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저 정말 살 만큼 산 것 같습니다. 더 오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굳이 들지 않는 이 인생에 자꾸만 쓰디쓴 한숨이 터져 나오네요. 21살 적 돈이 없는 친정의 보탬이 되는 장녀가 되고자 대학도 가지 않은 채 2년제 전문대에 들어가 급하게 일을 배워 비서로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배운 것 제대로 없는 제가 다른 직장인들처럼 번들어지는 정장을 입고서 출근을 하고 퇴근해보는 영광도 누려봤고요. 그러던 중 역시나 비정규직의 학벌이 좋지 못해서였는지 더 오래도록 일을 해보지 못한 채 금방 그만둬야 했었어요. 뭐 그 어렸던 날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더 악바리처럼 사회에서 이겨내보려 애썼고 그때의 근상 덕분에 장사를 시작할 수도 있었으며 지금 와서 길 가다 김밥 한 줄 사먹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돈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가장 일에만 몰두하고서 겉모습을 제대로 꾸며보지도 못하고 살던 그 젊은 20대에 장사하다 처음 만났어요. 화장 한번 제대로 하지를 못한 채 추운 겨울에 코끝이 완전히 시뻘개져서는 시장 바닥 돌면서 물건 떼오다가 거기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맞아버렸네요. 거기서 파는 어묵 국물이 정말 싸고 끝내주게 맛있었거든요. 추워 죽겠는 와중에 국물 한 사발 들이키고서 겨우 몇백원 하던 어묵까지 먹고 나면 제법 일을 다시 할 맛이 났었고 좀 많이 빈티가 나긴 했지만 저로서는 급하게 먹고 일해야 하는데 자리 잡고 몇천 원이나 밥 먹는데 돈 쓰는 게 아깝다는 이유로 그 짓을 거의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내내 저희 남편은 저한테 건지를 던졌어요. 시어머니랑 둘이서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시어머니는 젊은 애가 참 지독하리만큼 먹을 것에 돈을 안 쓴다며 언젠가부터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어묵 하나 달라는 저를 가짱게 보셨고 그래서 민망한 채로 포장마차를 나가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붙잡은 게 남편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참 달랐던 그 당시 우리 남편은 제가 그저 불쌍해 보인다고 어묵 하나를 더 챙겨주려고 한 적도 있었고 돈 계산하고 나갈 때 국물 마시면서 가라고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퍼주기도 했었어요. 옆에서 눈치를 주는 시어머니께 장사 안 할 거냐며 손님한테 눈치 주는 사장이 어딨냐며 대놓고 저와 다른 손님들 앞에서 무안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 바람에 제가 한동안 그곳으로 발길을 끊어버렸는데 그런 저를 지나가다가 발견하고는 단골집 옮긴 거예요? 이렇게 배신하기요? 라면서 저를 다시 그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기까지 한 사람이죠. 절대로 기분 나쁜 말들도 아니었고 제스처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건네주는 말들이 다 제법 따뜻하게만 느껴졌고 어쩔 땐 생각이 나고 그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랬던 남편과는 결국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어느 순간 눈이 맞아버렸고 저희는 큰딸아이가 먼저 생기게 되면서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혼전 임신을 한 것이었죠. 제가 임신해서 출산한 그 나이가 26이었어요. 그리 어린 나이도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아이 엄마가 되기에는 참 모르는 것 투성이었던 저였죠.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라도 더 생겨버린 건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밤낮 할 거 없이 포장마차로 출근을 했고요. 요리를 만드는 건 시어머니신데 어머님이 일찍 출근을 하거나 늦게 퇴근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며 자기가 레시피까지 배워서는 직접 출근해 요리도 하고 손님 응대를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저 또한 첫 아이 출산을 하던 그즈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장사 일을 계속하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납품하고 또 사입을 해서 저 혼자서도 팔고 악착같이 돈을 벌다 보니 3년 후 둘째를 임신했을 때에는 제법 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포장마차 또한 장사가 제법 잘 되었어요. 기존에도 원체 현금만 받으면서 장사를 하던 놈이었는지라 세금 뗄 일이 없었고 그럼에도 저처럼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잘 찾다 보니 밥 먹고 살 정도의 수입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이 때문에 남편도 일을 열심히 하고 저도 일을 열심히 하고 부부가 둘이서 아주 그냥 젊은 나이에 일에 미쳐 살다 보니 제법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수입원이 확실하게 생기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딸아이였는데 남편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두 딸아이의 든든한 왕자님이 되어줄 거라며 애들 보는 것도 좋아라 하고 일하는 것도 책임감 있게 해내고 참 누가 봐도 멋지고 자상하고 듬직한 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변한 건 한순간이었죠.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일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젊은 적 살던 그대로 바쁘게 각자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 포장마차 말고 식당 하나를 차려야 할까 봐 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식당은 무슨 그냥 지금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걸로 만족하면서 여기서 쭉 애들 대학 갈 때까지 돈 벌고 살아야지 라면서 말을 하던 양반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는 창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첫째가 겨우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말입니다. 현재의 안주한 채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 줄만 알지 절대로 어디 떼돈 벌겠다고 나서거나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어요. 그냥 식당이란 게 그냥 함부로 연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무작정 식당을 차리겠다는 말과 동시에 포장마차를 처분까지 하더니 가게 터는 뒤늦게 벌어다니는 남편을 보고는 이러다가 사업 말아먹는 걸 경험해 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포장마차를 하더니 갑자기 무슨 수시집을 차리겠다며 원래 포장마차가 있던 동네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작은 일식가게를 하나 차리더니 보기 좋게 그걸 다 말아먹었습니다. 정말 싹 다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당시 이상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괜찮아. 그 정도는 경험이라 생각하자. 라면서 남편의 사업 실패에 대해서 아무 질책을 하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니탄 내탄 할 정도의 고약한 성질머리를 가지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남편을 대하니 저로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싶더라고요. 갑자기 사업을 키운다고 식당 창업을 한 남편부터 시작해서 성격이 변한 건지 내가 알던 모습이 아닌 시어머니까지 애들을 키워내고 일을 하는 도중에도 참 생각할수록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창업을 하려 한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배후에는 바로 남편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 장사하는 내내 붙어 지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포장마차에 있던 자리에 바로 맞은편에 있던 그 국수집 사장이었어요. 하루는 식당을 말아먹고 다시 포장마차 사업을 되찾아보겠다면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남편의 말이 하나도 의심쩍어서 뒤로 따라갔어요. 솔직히 저로서는 돈이 없을 텐데 저 사람이 설마 사채 같은 걸 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어 뭐라고 다니는 건지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했었거든요. 제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한사코 빌려받을 생각을 안 하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 돈 빌리러 간다고 오만 불쌍한 표정을 다 짓고서 나가더니 결국 매일같이 가던 곳은 바로 저희 포장마차 자리 맞은편에 있는 국수집이었습니다. 그년의 가게 말입니다. 이틀 정도 그 집에 들어가길래 오랜만에 사업 친구랑 만나 밥이라도 먹으며 힘든 일을 나누나 싶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 가게 사정이 어떤지도 들어보고 저 친구분한테 돈이라도 꾸려고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그 가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는 제가 그 건너편에 있던 다른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까지 남편을 기다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 사장님이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는 오랜만이라며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자기네 남편 요즘 여기 자주 오네. 저 둘이서 아주 그냥 붙어다니는 꼴이 심심찮다고 여기 사장들 난리더라.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순간 의심되던 것들이 진짜 사실인가 싶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계속해서 지난날 동안 남편이 여기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를 막 사장님께 듣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국수집 앞치마를 맨 채로 말입니다. 누가 보면 완전히 부부로 의심하겠을 정도로 사이좋게 팔짱까지 끼고서는 가게에다가 잠시 외출이란 편말까지 붙이고 나가는 그 꼴을 제가 보고 만 것이었죠. 이성을 잃은 채로 마구잡이로 달려갔어요. 다가가며 옆에서 오던 차에 치일 뻔한 거 후덜거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은 채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가서는 니들 여기서 뭐하는 짓거리야? 라면서 아주 그냥 그년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가게 장사 말아먹게 한다고 그 골목 한가운데서 아주 그냥 주변 사장님들이 다 구경하도록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이 돈 꾸러와서 일 도와주는 남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다 망쳐놓은 년
일하면 저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질책하기 이르렀고, 그 바람에 저는 사람들 말에 팔짱까지 끼고 있던 돈 연놈을 보았는데도 제대로 될 만한 증거가 없던 이유로 결국 등신처럼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남편은 그 국수집에 가는 걸 제 눈치 보며 조심하는 듯 하고, 저하고는 좀 더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저는 저대로 애들 봐서라도 화를 풀려면 남편 기분 풀어준다고 엄청나게 조바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괜찮은 듯 보였고, 실제 남편은 그 후 그 여자한테 돈을 빌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장마차를 다시 찾아서는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자기 일에 관한 말을 일절 하지도 않고 온전히 시어머니랑 뭘 그리 꽁냥꽁냥 거리는 건지 거의 5분 거리에 위치한 시어머니 댁을 그렇게 자주 찾아뵙더라고요. 저야 평상시에 저 싫다는 티를 너무 많이 내셨고, 또 남편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유독 제 일이 잘 돼가는 것에 시샘인지 뭔 질투인지 그렇게 아니 꼽다는 식으로 비꼬고 제 일을 비하하던 바람에 잘 찾아가질 않고 있었고요. 가끔 먼저 전화가 와서 남편이랑 애들 안부를 물으면 제가 남편을 바꿔주거나 대신 대답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수집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을 남편한테서 전해 들었던 건지 저한테는 넌 내 아들이 사업 좀 해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네가 뭔데 얘 일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 국수집 그 여자 나도 잘 아는 여자야.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파른데 감히 네가 그 사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길 생각을 해? 라면서 제 앞에서 온전히 남편과 그 사장년이 같이 있는 것을 두둔만 하셨어요. 그 소리에 저는 더 제 얼굴만을 붉힌 채 찍소리를 못했고요. 이렇게 관계가 미적지근, 아니 너무 불편하다 보니 저는 시댁을 찾아뵙기가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집에서 가정일만 하는 사람도 아닌데 시어머니 비위를 무작정 맞춰드리면서 살 수도 없었는지라 자기 부모 효도해드리는 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제 친정에는 그 흔한 안부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다만 초반에는 남편도 한동안은 저 따라서 저 기분 나쁜 소리 듣게 하기 싫다면서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국수집 년하고 얽히고 나서부터는 유독 일하기 전에도 일 끝나고도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시댁에 있다고 하고, 뭐 몸이라도 불편하신 거냐고 물어보면 알 거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죠. 저로선 내가 이래봐도 며느리이고 이 집안이 좀 더 넉넉히 사는데 분명 내 사업으로 보탬도 되어줬는데 마치 애들 낳는 것 말곤 거의 남이라는 식으로 대하려는 남편의 태도가 많이 섭섭하고 괴로웠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애들이랑도 좀 더 있어주면 될 텐데 꼭 저렇게 애정 없다는 식으로 집을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괜히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는 남편을 보면 볼수록 국수집 사장년이랑 바람이라도 진짜 피우는 건 아닌지, 여태껏 나를 잘만 속인 채 잘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병까지 도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졌고, 내가 왜 나한테 정 한번 제대로 주려 하지 않는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속을 태워야 하나 싶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등신처럼 살다가 최근 들어서야 제 의심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인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등신 머저리 같은 남편을 낳은 똑 닮은 그 시어머니 때문에 말이죠. 하루는 또 시댁에 가 있다는 남편 말에 작정하고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뭘 하길래 퇴근하고 집구석에 오지를 않고서 뒤 엄마 옆에 쫄래쫄래 가 있나 싶어 직접 좀 보려고 했거든요. 씩씩거리면서 막 짧은 거리를 걸어 시댁에 도착을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댁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시댁에 있다고 해서 왔더니만 시댁에는 사람이 없어 보이고 입구로 가 문까지 두드렸는데도 사람 기색 하나가 없어서 당황하다가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순간 핸드폰 벨소리가 어디선가 울리더니 위층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딱 봐도 방음이라고 될 것이 없는 오래된 빨간 벽돌 다가구 집이었고, 그래서 위층으로 다 올라가기도 전에 창문만 열려있으면 목소리 하나 들리는 거 예사였는데 제 전화를 끝까지 받지 않길래 전화를 끊었더니 그 벨소리마저도 뚝 끊기더라고요. 차근차근 계단을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고 또 안 받길래 끊어봤더니 벨소리도
다시 한번 그와 동시에 또 끊겼습니다. 분명히 우리 남편 핸드폰 같은데 이게 왜 시댁이 아니라 엄한 시댁 위층에서 들려오는가 싶어서 조심조심 발걸음을 이동해 위층으로 올라간 순간, 그 계단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창문을 확인한 순간 제 눈에는 분명히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보기만 할 뿐 전혀 받지를 않고서 벼랑간 무시를 하려는 듯 도로 호련히 집 안으로 사라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시댁이 언제 위층으로 이사를 갔던 것인가 싶고, 순간 내가 시댁의 층수를 잘못 알았나 싶은 마음에 저 혼자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순간 옆에서 지호 아빠!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저희 시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은 와서 밥 먹어라. 오늘 진수성찬을 차려놨네 우리 며느리가. 라면서 마저 남편을 부르더군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상태에서 창문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세상에, 그 창문 안으로 보이던 거실 주방의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 그리고 웬 조그마한 4~5살짜리로 보이는 남자애 하나랑 국수집 사장년이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멀쩡하게 생긴 한 가족들처럼 보일 만큼 다정하고 화목한 채로 웃으면서 서로 밥을 나눠 먹고 있는데, 국수집 년은 자꾸만 내 남편한테 얘 아빠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고, 남편 놈은 그걸 좋다고 반응하면서 국수집 사장년이 퍼주는 밥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얻어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에 보인 적이 없는 인자한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손자, 아이고 우리 귀한 내 손자 하면서 남자의 밥을 챙겨 먹여주는데, 총체적 난국인 걸 떠나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의 나이로 보아하니 제가 4년 전 국수집 사장과 팔짱 끼고 나오는 남편 앞에 달려들어 두 년놈의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가 오해한 건 줄 알고 머리를 조아렸던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년놈들이 이미 애를 낳았었는지 아니면 애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고, 결국 두 년놈들이 그때 불륜을 피우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으며, 저는 이 사실을 눈치챘던 건데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내 잘못인 줄 알고 상간녀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한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옆에서 사과를 해댔고,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두둔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른 척 감싸줄 때도 그러려니 하면서 듣고만 있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고 열불나 죽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국수집 사장년과 동업식으로 포장마차를 차려놨고, 시어머니랑 아들을 낳아준 국수집 사장년에게 홀라당 빠져서는 이미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제가 감히 어떻게 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겠냐고요. 방법은 단 하나. 언제까지 저것들이 내게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저것들이 정상적인 가족이란 소리를 듣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혼자서 창문을 뚫고 그 년놈들이 자식 새끼랑 밥 먹고 앉아있는 꼬라지를 다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혹시 몰라서 사진까지 찍어놓고서는 요요히 그 집을 빠져나왔고, 저는 곧장 이 사진들을 딸방에 들어가 프린트까지 했네요. 대학생 딸은 알바하느라 집에 없었고, 저 혼자 그 년놈들의 사진들을 워드 파일에다 붙여놓고서 그 밑에는 국수집 사장님과 포장마차 사장놈의 불륜, 얘까지 나와서 조강지처를 속이려던 사기꾼들 라는 시뻘건 글자와 함께 딱 100장 프린트를 했습니다. 컬러로 선명하게 말입니다. 그날 새벽 늦게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본체만 채 잠이 들어서는 다음날 오전 늦지막히 점심 장사한다면서 출근하는 남편을 따라 저도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자꾸 옆에서 왜 따라와? 무슨 일인데? 하면서 제가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모르겠다며 민감하게 반항하는 남편을 쫓아 포장마차로 갔고, 그 맞은편의 국수집 사장녀는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배알이 꼴렸는지 남편에게 인사도 하는 채 저를 한번 힐끌거리다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대요. 주변 사장님들은 오픈 준비하느라 막 정신이 없었고, 그 사이 저는 사장님들이 오픈 준비를 마칠 때까지 무작정 남편 가게 안에 들어가 남편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기다렸고,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남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마지막으로 딱 한번 물어보는 거야.
나 당신하고 지금껏 살면서 우리 딸들 낳고 나름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나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떻게든 같이 방법을 찾아볼 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어보는 제게 우리 남편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라는 한마디만 하고서는 바빠 죽겠으니 거슬리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더군요. 와이프한테 한다는 말이 거슬리게 하지 말고 나가라니. 제 정신이 반쯤 삐뚤어져 있다가 완전히 180도 삐뚤어져 버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막 출근하시면서 제가 있는 것을 보고는 쟤는 여기 웬일이냐? 라며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투명인간 마냥 남편한테 저에 대해서 물어오는데 다들 각오하세요.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남자의 첨년아들로 커가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든 저 국수집 사장년이랑 너 그리고 할망탱이 여기서 장사질 못하게 해줄게. 두고 봐.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게 뭐라는 거야? 라면서 궁시렁대며 저를 따라 씩씩거린 채 나오는 남편과 시어머니 보란듯이 저는 가방을 맨 채 국수집으로 뛰쳐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바쁘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던 국수집 년의 머리끄댕이를 지난 4년 전과 아주 똑같이 잡아 끌어당겨서는 가게를 끌고 나왔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여자 둘이서 년년거리면서 머리카락을 뜯고 있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서 벼랑간 사람 하나 죽이듯이 헤드윙을 날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리려고 달려왔고 그 바람에 주변 포장마차 사장님들이 가게 안에 있다 말고 하나같이 튀어나왔는데 급기야 일부 사장님들은 저 여자 둘이 또 싸우네 또 싸워 하면서 같이 말리겠다고 달려왔는데 제가 한 손으로 국수집 사장님 머리채를 뜯으며 골목 사장을 살피다가 웬만한 사장들이 거리 밖으로 나와 저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느낀 그 순간 머리채를 잡던 손을 풀어놓고는 가방을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날 혼자 프린트했던 남편 놈과 국수집 년의 분류도 모자라 혼의 자식까지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한통속으로 속인 채 가정을 일구고 있었다는 그 네 사람의 사진과 글이 적힌 고발문을 사장님들 앞에서 그제서야 눈물이 엉엉 흘러나온 채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사장님들. 이 년놈들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자식을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다 시모라는 년도 저를 속인 채 가정을 만드는데 동조했습니다. 라면서 길바닥에도 종이를 뿌리고 사장님들 손에 몇십 장 쥐어주면서 나눠달라고 하니 처음 4년 전에 제게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장님께서 어느 순간 제 옆에 와 그 종이를 보시더니 내 이 쌍놈의 새끼들 이 지랄 떨 줄 알았다. 거봐 뭘 했어 내가. 이 년놈들 바람 피우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몇 년 전부터. 라면서 호되게 욕을 퍼부으셨고요. 사진을 보고는 이거 진짜 국수집 사장이랑 여기 사장이네? 이건 진짜 그 엄마고 이 애가 혼의 자식이라는 거야? 그렇게 아들 타령하더니 결국 첨년대려도 아들 낳게 한 거야? 무서워. 같이 장사 못하겠네 진짜. 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서 비난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여태 여기서 장사하며 눈치가 한통속인데 마음속으로는 분명 불륜일 거라 확신한 년놈들이 지들은 불륜이 아니라고 하고 조광지처였던 저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오해한 것을 사과를 하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찝찝한 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울먹이면서 혼의 자식 놈까지 들춰내버리자 골목 상권들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대 못할 것들이라며 같이 장사 못한다고 나가라 하면서 차죽일 놈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기 포기한 것들이라면서 침까지 남편한테 뱉어대는데 오다 가다 저를 아껴주셨던 한 여사장님께서 저희 시어머니 뒤통수에다가 침을 뱉어버리고는 당장 안 꺼져 이씨 라면서 손직원까지 하려고 손을 드시는 걸 제가 말렸어요. 같은 쓰레기가 되지 말자면서 겨우 말려대니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떻게 이걸 보고 참았대? 하면서 저를 말리시는데 결국 그렇게 저희는 서로 화가 나는데 서로를 진정시키면서 우리끼리 화를 가라앉혔고 그렇게 저희는 온 동네가 다 떠나갈 듯이 욕을 쏟아부어 버린 채 그 새 년놈들의 입을 꾹 다물게 하고는 난동을 멈췄어요. 저는 다른 사장님 집에서 국수 한 사발을 먹고 나왔고 제가 나오고 보니 사장님들이 몰려서는 남편 포장마차를 구경하고 있길래
뭔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저 년놈들 도망간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포장마차 접고서 오늘 장사 안 한다고 짐을 싸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서 국수집 사장님도 가게 문을 닫고 황급히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들놈 혼외 자식인 거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 가서도 퍼뜨릴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동영상까지 다 퍼뜨릴 거야.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니까 어디 첩자식 한번 오질나게 열심히 키워봐라 이 첩년아. 라고 호되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전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혼 소리를 감히 하면서 미안했다고 연락을 해왔길래, 미안하면 첩자식을 네 딸들 대신해서 잘 키워라. 네 딸들은 불쌍해도 내가 어찌저찌 잘 키워볼 테니까 하면서 말을 했더니 딸들 생각에 미안해 죽겠긴 하는 건지 애들 볼 면목이 없다. 정말 미안해. 하면서 결국 이혼 소리를 더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집도 그냥 자기가 몸만 떠나겠다면서 옷만 몇 가지 챙겨서는 죄인처럼 쫓겨났고요. 국수집녀는 자기가 장사를 더는 못한다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생매장시키듯이 쳐다본다며 제발 용서해주고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말을 해주던지, 아님 이혼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불쌍한 자기 자식이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시어머니랑 찾아와서는 싹싹 비는데, 저는 시어머니 얼굴 보니 토가 쏠려서 헛구역질에 침을 뱉어가며 그년들을 쫓아냈어요. 다시는 내 집 안에 찾아오지도 말고 절대로 그 더러운 면상 보이지 말라고 소금 한 바가지까지 뿌려서는 쫓아내니 더는 집안에 얼씬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외 자식의 존재를 알았고, 저를 속이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라는 이 두 년놈들의 작당을 눈치챘고, 결국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는 모습까지 보고 말았어요. 결국 이렇게 사과도 받아냈고, 남편과 이혼은커녕 그냥 조용히 미안하다는 남편을 집에서 나가기까지 했는데 왜 속은 여전히 허하고 뭔가 꿍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혼도 못한 남의 남편이랑 자식 키우며 살면서 장사조차 사람들 눈치에 제대로 하지 못할 상간녀랑 치무를 생각하면 아주 속이 뻥 뚫리는데, 결국 내가 등신처럼 남편을 너무 믿고 살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속이 상합니다. 뭐 앞으로도 얼마가 되었든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은 없이 살겠으나 조금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돈도 써보고 시간도 써보며 마음의 안정을 하나도 쌓아봐야 할 것 같아요.